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8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1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갑자월 갑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지금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재련소,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마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최고 낮은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10중 8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세 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추가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것,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월에 간목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면서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립목인 간목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참나무라든가 소나무와 같은 굉장히 크고 굵고 굵직굵직하면서 위로 쭉쭉 뻗는 큰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아니라 경금으로 작벌해서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 즉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가을의 나무, 가을의 간목 또는 겨울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라 성장을 이미 멈추고 동면에 들어간 나무이기 때문에 가을의 간목이라든가 겨울의 간목은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동설한이면서 한기가 12달 중에서 가장 극심한 시절이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로서 조후해 주어야지만, 얘를 경금을 쓰든 또는 다른 용신을 쓰든 간에 일단은 화는 있어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간목이 얼지 않는다.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의 역할을 하지만, 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만 많아지게 되면 수가 나무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나무를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축월에는 어느 일간이든 간에 윤하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병화는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자월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간목이 기운이 땅속으로 뿌리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수기를 갖다가 겉으로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병화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고, 간목의 수기를 겉으로 끌어내주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줘야 되면서, 경금으로서는 간목을 벽갑에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정화를 얻어서 간목의 수기를 유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을 얻어서 정화를 도와줘야 되면서 지지로 사화라든가 또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조후해 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물론 이제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화, 경금, 병화 모두 천간에 투출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경금, 정화를 위주로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지지로 뭐 5화라든가 또는 지지로 4화 등이 있으면 굳이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주의 국세는 갖출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에 천간으로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또는 천간으로 임계수 같은 인성이 투출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써야 되는 또는 희신 길신으로 써야 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임수 또는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면 안 된다. 특히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해자축월의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즉 천하가 다 결빙되고 얼게 돼서 남극대륙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 만약에 자월에 임수 개수가 투출해서 수가 너무 많아진다,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토로서 수를 갖다가 토극수에서 제거시켜 주면서 병화로서 다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자월의 간목은 병화, 정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용신으로 치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 다음으로 격국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즉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핀 연후에 사주 전체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 본기가 자수는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하는 관계, 즉 월지의 자수가 목일간인 나를 생하는 것이죠. 나를 생한다고 해서 생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생하는 일체를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친을 배울 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많이 배우는 거? 나를 낳아준 정모, 이렇게 정모라고도 하고 생모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모, 생모가 아니라 계모라고도 하고요. 서모라고도 하고 양모라고도 하죠. 나를 키워준 친어머니가 아닌 이런 분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정의는 좋고 편의는 나쁘다, 이렇게 육친을 공부할 때 많이들 하지만, 일간이 약할 때는 어차피 정인이 됐든 편인이 됐든 물론 그 마음속 안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의 어떤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일간이 약할 때는 정편인을 불러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간의 특성. 자, 목을 생하는 경우에는 정인이냐 편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수로 생하는 것이 좋다. 그건 뭐야?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 지지로 자수가 되는 것이다. 물론 지지로 해주는 통근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이 음수인 개수라야지만 목을 생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우로수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간목으로 봤을 때 개수는 정인이 되지만, 그죠? 근데 을목으로 봤을 때 을목 입장에서 개수는 저거는 편인이 되죠. 그래서 편인은 나쁜 거, 정인은 좋은 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편인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진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판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 오늘 같은 경우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격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는 것. 만약에 내일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으면 그거는 이제 편인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자월은 수가 목을 생각하니까 인성도 왕하고 목도 왕하다, 왕자상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자월은 자로 수왕절이고요. 계절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자월의 겨울에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결빙되죠. 결빙이 되면 얼음이 되는 것이죠. 얼음. 그래서 얼음은 목을 생할 수 있을까요? 생할 수 없을까요? 물은 얼게 되면 목을 생할 수 없죠. 물이 얼면 동물들도 식물들도 그 얼어붙은 물을 가지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자월에 수가 많아서 물이 얼게 되면 그 수는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극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월의 간목은 반드시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과 정화를 중용해서 간목을 단련해야 되는데, 일단은 병화로서 해동함이 우선 급선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개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월령에 있는 본기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니까 원한적인
정인격이 되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또 자수가 이렇게 있죠. 이거 옷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는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쇠도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다행히 연지에서 이거는 겁재가 아니라 간목 입장에서 묘는 양인입니다. 꼭 양인은 월지에만 묘가 있을 때 양인이 아니고요. 연지, 일지, 시지 어디 있어도 간목한테는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고, 다시 간목이 월간에 있어서 이거는 딱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죠. 수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여기가 수목이 되면 뭐 양상격이네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3주까지만 봤을 때 인성과 목이 같이 왕합니다. 모왕자상 한 구조인데, 화가 없으면 물이 다 얼게 되고요. 물이 얼면 이 물은 얼음이 될 것이고, 얼음은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을 극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경금정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를 얻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엄동설한인 자월에 다시 자수 개수투출해서 굉장히 한기가 극심한 중에, 일단은 3주까지만 봤을 때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갑자시를 선택하게 되면은, 물론 이것이 아까 말했던 양상격이다. 양상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때 양상격이 좋은 경우가 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편중된, 편고한 그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다. 그냥 두 가지 오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상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결코 좋은 구조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자수가 하나 더 추가됐죠. 그래서 이거는 한기가 극심하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목화운으로 가서 한기를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목이 살아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병인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양상격이 아니라 이제 뭐다? 요거는 삼상격이 된다. 세 가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목화로 이루어져 있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그래서 사주는 굉장히 깔끔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인묘에 다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간목 일간 굉장히 왕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병화를 봐서 왕복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할 수 있다. 물론 경금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간목의 용도 쓰임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조후만 잘 돼도 당대 자기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거 금수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요거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유대운 때 요거 묘유충, 인신대운 때 요거는 충으로 좀 보기 어려운 게, 왜냐면 자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신자 합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유대운때 요거 묘유충만 조심한다라고 하면 뭐 크게 요거는 남녀 불문하고 병인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묘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정화냐 병화냐의 차이가 있죠. 물론 묘라고 하는 것은 승목입니다. 이 두 개가 승목이고요. 병인시가 좋은 점은 이 인목은 간목에 녹이면서 이거는 양목이죠.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정화는 어떻다? 묘의 뿌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화는 병화에 비하면 공력이, 조후하는 공력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사주가 매우 한습하게 되는 것이니, 어차피 경금을 못 볼 바에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진시 같은 경우는 무토가 이렇게 돼 있죠. 자진합수가 됩니다. 그러면 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에 뿌리를 든 목이 천간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뭣도 됩니까? 군비쟁제도 되는 것이니 이것도 선택하기가 좀 걱정스러운 그런 구조의 생시가 될 것이고,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기토가 이렇게 있죠. 이것도 이제 군비쟁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화를 봤을 때 조우도 할 수 있지만, 차라리 기사시가 될 바에는 병인시가 되는 것이, 기사시하고 병인시하고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오시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지만 경오시는 절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좌우상충, 이건 뭐 좌우쌍포 이렇게 이상한 격 자꾸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좌우충 되게 되면은 이 오화 조우도 해야 되고 경금을 단련해야 될 오화가 완전
쉽게 박살이 난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이렇게 수가 많으면 경금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수에서 설계가 돼서 관성으로서의 어떤 그 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신시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수왕자리 신자 합이 되고 임수투출이죠. 계유시도 마찬가지로 또 금수가 너무 왕량해지고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 당연히 운은 목화운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거 너무 수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남녀 불문하고 뭐다 병인시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 뭐 임신 기우시도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일단 경호시는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두십시오. 오늘은 그냥 1월 1일 월요일 병인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